한 주간의 부동산 뉴스들 중에서 뜨거운 이슈만 골라서 심층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부동산 이슈를 제대로 짚어주는 분이시죠.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스튜디오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소장님도 아파트 사시죠? 네. 어떻습니까? 최근에 공시가격 됐는데 많이 올랐습니까? 뭐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좀 예. 오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올랐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건 없어서 저는 그냥 무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고 그냥 무덤덤하다고요. 뭐 올라도 이게 팔아야 돈이니까요. 뭐 당장 팔 생각은 없어서 그냥 예. 세금 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오늘 다룰 주제가 바로 서울 아파트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사실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걱정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집값이 오른 만큼 주민들이 내야 할 세금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준비된 영상 리포트를 보시고 소장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가운데 서울 강북 지역의 오름폭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전년 대비 34.66%가 상승해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자치구가 됐습니다. 뒤를 이어 성북구가 28.01% 상승했고 강동구 27.25%, 성동구는 25.27% 상승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노원구의 경우 창동 차량기지 부지와 인접한 상계 주공 7단지가 고가 아파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전용 면적 79.07제곱미터 기준 지난해보다 2억 1천만 원 상승해 공시가격은 6억 7,5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성북구 석관동에 위치한 레미안 아트리치 역시 전용 면적 84.98제곱미터 기준 지난해보다 1억 7천만 원 상승했습니다. 서민층이 밀집한 노원, 성북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세 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 전국에선 92%, 서울에선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6억 원 이하 주택은 특례세율을 적용받아 세 부담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해 오는 11월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네, 소장님. 네. 정부가 최근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했습니다. 네. 먼저 공시가격이 뭐고 또 이게 뭐길래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가격이랑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아파트나 부동산 시세가 있잖아요. 근데 예. 시세대로 이제 과세를 하게 되면 너무 그 부담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형평성 문제, 표준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시가격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과세의 기준이 되는 가격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나 뭐 토지 같은 경우는 50% 이하로 많이 책정이 되고 있고요. 단독주택은 50%, 공동주택, 아파트는 한 70% 정도 수준인데, 시세에서요? 그렇죠. 예. 시세 대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맞추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낮다. 현실화라는 게 이제 시세에 최대한 근접하게 90% 가까이 올리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 단독주택, 공동주택, 토지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저는 이게 한 개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토지는 공시지가라고 부르고 있고 예.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또 비주거용 공시가격 이렇게 좀 많이 나눠서 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좀 복잡하기도 하고 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 싶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각종 건강보험료나 이런 게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공시가격이 각종 세제 부과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꽤 큰 것 같습니다. 공시가격 구간별로 세금 부담이 얼마나 오를 수 있는지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범위가 넓거든요. 20곳이 넘는 곳에 기준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제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만 생각하는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뭐 노령연금 모든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 공시가격이 오른다는 얘기는 우리 부동산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달가운 소식이라 할 수는 없고요. 구간별로 이제 차이를 좀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종합부동산세 기준에서는 공시가격이 6억 이하면 아예 대상 자체가 되지 않고요. 예.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강화된 뭐 6%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123억 이상 되는 분들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거고요. 구간별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우리 서민들 6억, 9억 이하 분들은 크게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뭐 12억, 15억, 20억 요즘 서울 아파트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이제 보통 아파트 한 개 있어도 15억, 20억 가잖아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의 부담은 늘어날 수가 밖에는 없어서 이번에도 공시가격이 19% 정도 올랐거든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네. 작년에 한 5%, 5.9% 정도 올랐는데 이번에 이렇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집값이 오르면 물론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뭐 저처럼 집 한 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무덤덤하거나 아까 네. 소장님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무덤덤하거나 오히려 이 세금이 높아지니까 불만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는 이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이라는 입장인데 네. 도대체 이 현실화 정책이 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네. 또 공시가가 올라가면 달라지는 변화들이 많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짚어주세요. 저도 이게 현실화에 대해서 약간 이제 불만 아닌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뭐 시세하고 차이가 있어서 뭐 소득의 불균형이라든지 또 과세 표준에서 시세하고 너무 갭이 크다. 현실화를 해야 현실화가 뭐냐면 시세와 최대한 근접하게 비슷하게, 공시가격을 예. 맞추겠다는 건데 정부는 2030년까지 90% 수준까지 맞추겠다라고 하거든요. 네. 지금이 70% 수준이니까 매년 이렇게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조금 답답한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현실화가 되면 어떤 점이 좋고 또 명분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왜 현실화가 필요한지 좀 공감대 형성의 과정이 필요한데 집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뭐 현실화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일부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높아져서 가진 자들이 부담을 느끼고 투기하지 말고 네. 또 매물을 좀 내놓아라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는 종합부동산세율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공시가격을 올리게 되면 모든 국민들이 다 해당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설명하는 건 6억 이하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지 않고요. 오히려 재산세율을 0.01에서 0.005%로 낮춰주겠다. 예. 오히려 세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많지 않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뭐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분들이 92%, 그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92%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단독주택, 빌라 뭐 이런 네.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고요. 아파트 기준에서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기준에서 본다면 거의 한 30% 이상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가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아까 뉴스에서도 보듯이 강남은 알겠어요. 강남이라든지 마용성, 부자 동네가 오르는 거는 뭐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고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노원구, 강북구 이런 또 서민 주거 지역들이 많이 올랐단 말이야. 거의 한 30% 수준까지 올랐거든요. 변동률이. 강남은 10%대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서민 동네인데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오히려 강남이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불만의 목소리들이 또 굉장히 큰데 굳이 뭐 또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자면 강남은 2015년부터 꾸준히 상승을 했고요. 예. 이런 또 노원구, 강북구, 도봉구 같은 지역들은 최근에 작년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변동폭이 좀 컸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서민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원래 많이 안 올렸는데 이제 현실화라는 목표가 세워졌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좀 더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50만 가구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세가 아니라 중산층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정부가 본래 과세 목적에 맞게 부과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억울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제 공시가격도 올리게 되고요. 공시가격만 올리면 괜찮은데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 공시가격에서 이제 다주택자들은 6억을 빼고요. 1주택자들은 9억을 뺍니다. 네. 거기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하는데 원래 80%였거든요. 그러니까 80으로 낮춰줬는데 이게 계속 올라서 올해는 95%고요. 내년 되면 100%가 됩니다. 그래서 낮춰주는 게 없어지게 되고요.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되는데 과세 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도 또 중과세가 됩니다. 계속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든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기준이 저는 약간 다른 방송에서도 이제 관계자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약간 좀 불만 아닌 불만을 제가 제기했던 게 다 좋습니다. 가격이 올랐으면 공시가격이 오르는 거는 정상이고요. 네. 또 세부담도 늘어나는 거는 정상인데
기준이 6억이란 말이에요. 6억이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인데 이 기준이 언제 생겼냐면 15년 정도 전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는 대상자가 1% 정도 됐거든요. 1% 정도인데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랐는데 기준은 6억이다 보니까 15년 전에 공시가격 6억이면 굉장히 고가 아파트였거든요. 예. 굉장히 그때는 마포가 뭐 한 6억 정도 시세가 6억 7억 하던 시절이니까요. 네. 공시가격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원구도 이게 1주택만 가지고 있어도 이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이런 상황까지 갔기 때문에 기준도 저는 좀 같이 올려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기준을 정부 입장은 그래도 4%가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는 문제 안 된다라는 입장인데 저는 세민들 입장에서도 집 하나 가진 게 큰 죄는 아니잖아요. 특히 예전에 한 20년 전에 집 하나 가지고 있다가 올라왔는 분들 또 은퇴해서 소득이 없는 분들은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네. 적어도 1주택자든 내가 거주하는 분들이거나 1주택자들은 좀 이게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 공시가격 현실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어도 이 집 한 채 가지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대다수 그렇죠. 국민들이 큰 피해로 돌아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가 은마와 압구정동 아파트에 대한 주거 환경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두 아파트는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의 재건축 규제를 상징하는 아파트인데요. 강남구가 재건축 현실화를 위한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고 추가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남구가 주거환경조사에 나선 공동주택은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 미성, 한양, 현대아파트입니다. 대상은 이들 아파트에 거주하는 144명의 동대표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내용은 주민 불편 사항과 건물 노후와 주차 문제 등 거주 환경에 대한 내용. 표면상으론 주택행정 참고자료 확보를 위한 조사지만 결국 재건축 추진을 위한 포석입니다. 정순균 구청장은 서울 경기 케이블 TV와의 인터뷰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재보궐 선거 이후 서울시와 재건축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집값 안정이나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라는 그런 그 이름 하에 언제까지 억제하고 늦게 할 수는 없잖아요. 주민들의 주거복지 해결 차원에서라도 이건 하루빨리 은마 아파트와 압구정동 아파트의 재건축 문제는 빨리 해결돼야 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에 대한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골자는 재산세이나 종부세와 마찬가지로 보유기간, 연령 등의 조건에 따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자라는 겁니다. 1가구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소득과 비례 관련 관계에서 말하자면은 보유 연한, 연령에 따라서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에도 앞으로 건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제한된 권한으로 재건축과 재산세 감면을 현실화하긴 쉽지 않지만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와의 조정자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델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예, 소장님. 뭐 은마, 미성, 한양, 현대하면은 강남 재건축 규제를 상징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네. 앞선 화면에서 봤던 이런 강남구 행보는 우리 재건축할 거다라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뭐 강남구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선전포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희망의 빛 정도는 비춰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꽉 막혀 있던 지역들이거든요. 은마라든지 압구정 같은 경우는 서울시라든지 뭐 이런 국토부라든지 이런 지원 사격이 없이는 사실 현실적으로 재건축이 굉장히 어려운 단지들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서울시의 움직임이나 구청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구청장께서 이렇게 또 실태 조사를 착수했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충분한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조사를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앞서 VCR에도 강남구청장의 말도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강남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그 요구사항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고요. 네. 꽉 막혀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한 40년
정도 된 아파트에 녹물 나오고 있는데 왜 재건축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이면 해줘야 된다는 입장인데 그동안에는 이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았죠. 워낙 상징성이 높은 단지들. 압구정하고 음마하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서울 시민이 아니더라도 다 알고 있는데 압구정과 음마가 움직이게 되면 그 상징 효과 때문에 다른 지역들, 서울의 다른 아파트들까지 다 영향을 주거든요. 압구정하고 음마가 시작이 되면 네. 이거 뭐 개발 호재, 뭐 이 단지들뿐만 아니라 이주 수요, 뭐 상징성, 뭐 워낙 복합적이어서 투기가 다시 또 우려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고요. 아마 지금 서울시나 정부도 그런 점 때문에 꽉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묶어둘 수는 없고 뭐 풀기는 풀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한 숙제예요. 그래서 뭐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거는 저도 뭐 찬성하는 입장인데 이게 투기 억제를 어떻게 할지도 분명히 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면 심리 자체만 보더라도 야, 음마하고 압구정이 되면 서울의 다른 지역들도 다 오르는 거 아니야? 결국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천장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네. 압구정이 재건축하게 되면 평당 얼마 갈까요? 3.3제곱미터당 일반 분양가 생각만 해도 하기 싫을 정도로 높은 수준으로 책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의 아파트들이 또 저평가가 되면서 또 등달아서 자극할 우려도 있어서 저는 투기 억제 수단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지 이게 섣불리 뭐 좀 있으면 이제 서울시장 선거도 있지만 이게 맞물려 가면서 또 자칫 잘못된 시그널 이거 전면 완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그널을 줄 우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면 하기는 해야 되지만 이게 또 성급하게 할 문제는 아니어서 여러 뭐 시민단체든지 서울시 주민들 다 모여서 진짜 투기는 억제하면서 주민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묘책을 좀 찾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개발에 따른 후속 조치도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서울시장 선거가 이제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네네. 후보들의 이 재건축 활성화라는 공약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거 후에는 이런 재건축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두 후보 모두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공통된 점은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네. 공급을 늘리겠다. 공급을 늘리려면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밖에 없거든요. 단 차이가 있다면 이제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공공이 주도해서 공급을 늘리겠다, 공공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간이 주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첨예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강남구청장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자칫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 또 민간 위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는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둘 다 문제는 있어요. 공공이 주도하게 되면 방향성 자체는 바람직한데 과연 제대로 추진이 될까? 실현 가능성에 약간은 의문이 들고요. 또 민간이 추진하게 되면 또 자칫 투기 우려 때문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크지 않을까 걱정도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저는 좀 혼합이 돼서 민간 또 하면서 공공은 또 이게 또 감시 역할 또 문제 인허가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서로 힘을 합쳐서 투기는 억제하면서 주민의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을 합치는 협동의 의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이제는 이 부동산 시장이 뜨겁다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울고 웃는 시대, 공시가격과 강남 재건축 이슈를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